혹시 여기서 딸기 좋아하시는 분? 사과는요? 저는 사실 귤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열심히 먹다 보면 문득 사과는 왜 이름이 사과일까? 딸기는 왜 딸기가 되었을까? 궁금해지지 않나요? 이름의 유래부터 이와 관련된 영화와 책 등 다양한 이야기까지 과일들의 TMI를 제가 모두 들려드립니다. 점심 식사는 다들 하셨나요? 다들 과일 한 조각씩 입에 물고 디저트처럼 들어주세요. 오늘 소개할 과일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과일이지만 막상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지는 얼마 안 된 과일입니다. 이것이 매우 귀하던 시절 한 조각을 3등분으로 잘라서 온 가족이 나눠 먹는 장면을 옛날 TV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너무도 익숙해진 나머지 일상에서 쓰는 물건의 디자인으로도 자주 이용됩니다. 마치 우리 라디오 엔지니어의 필통처럼요. 과일은 왜 과일일까? 오늘의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보통 바나나는 나무에 많은 수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우리가 보는 바나나의 모습은 이를 팔기 쉽게 조각낸 전체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자른 모습을 보면 우리의 손과 많이 닮아있죠. 옛날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한 건지 바나나의 유래는 우리의 손과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바나나의 어원은 아랍어로 바난인데요. 손가락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외국에는 바나나를 살 때 finger 혹은 hand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바나나를 살 때 손이라는 단위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원산지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식물학자들에 따르면 대략 기원전 8,000년에서 5,000년 사이 동남아시아에서 최초의 바나나가 재배되었으며 동남아 원주민들이 해상 이동을 하면서 타 지역으로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그 옛날 바나나는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와는 많이 달랐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씨가 없어서 먹기에 편하지만 원래 바나나는 속에 씨가 가득 찬 형태였으며 그 씨는 자칫 잘못하면 이가 부러질 정도로 단단했기 때문에 먹기가 몹시 불편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씨 없는 바나나는 동남아 원주민들이 끝없이 바나나의 품종을 개량한 덕분에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하지만 씨가 없어 생식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면 곧바로 멸종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례가 있기도 하고요. 오마이걸 바나나의 반한 게 아냐 듣고 올게요. 열량이 꽤 높은 편에 속하는 과일이며 이는 바나나의 주성분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또 굽거나 찌면 바나나의 단맛이 거의 없어지고 끈적이는 식감과 탄수화물 특유의 고소한 맛만 남기 때문에 주식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도 하죠. 주 수출 국가인 필리핀에는 바나나를 이용한 여러 요리가 존재하는데요. 바나나를 말려 과자로 만들어 먹거나 훈제로 구워서 팔거나 튀겨 먹거나 케첩으로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나나 잎에 밥을 쪄서 싸먹기도 하고요. 바나나 플람베라는 요리도 있는데요. 껍질 벗긴 바나나를 반으로 길게 자르고 버터 두른 팬에 갈색 설탕과 함께 튀기듯 익힌 후 마지막에 럼주를 조금 넣고 불을 붙여 구운 다음에 휘핑크림을 얹어서 내는 요리입니다. 불을 붙이는 모습이 재미있어서 모임에서 하면 인기를 끌 수 있다는 이 요리는 디저트나 양주 안주로 많이 사랑받고 있다고 하네요. 껍질을 벗긴 바나나를 얼려 먹으면 살살 녹는 샤베트 같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손가락 길이로 자르고 초코 비스킷을 잘게 부숴 표면에 묻힌 후 냉동하면 시중에 판매하는 아이스크림과 비슷한 모양새가 나오는데요. 초등학생 때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줘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나나를 바닥같이 평평한 곳에 보관하면 무게가 아래로 집중되어서 바닥의 닿은 부분부터 물러지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달아서 보관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때문에 소비량이 비교적 많은 해외에서는 바나나 스탠드라는 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대형마트에서도 바나나를 걸어서 전시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머리 쪽이 초록색인 바나나 한 송이 정도는 5일 정도 매달아 놓는 것이 가능하고 6일 차쯤부터는 머리 쪽이 검게 변하면서 물러진다고 합니다. 바나나가 스스로 아직 나무에 매달려 있는 줄 알고 후숙이 느리게 진행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유머일 뿐이니 우리는 믿지 않기로 해요. 잭 존슨의 바나나 팬케이크스 듣고 올게요. 전 세계적으로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한다는 인식이 매우 강하죠. 마침 지금 들으시는 배경음악의 제목도 바나나 원숭이인데요. 원숭이가 인간과 유사하게 바나나를 까서 먹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해요. 실제로 원숭이에게 바나나를 주면 아주 잘 까먹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해라고 하는데요. 원숭이는 그저 눈앞에 있는 것을 먹을 뿐이지 유독 바나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바나나가 주식인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오히려 바나나를 포함한 과일을 아예 먹지 못하는 원숭이의 종류도 있다고 해요. 바나나가 많이 나오는 인도에서는 코끼리와 코뿔소도 바나나를 잘 먹는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코끼리는 초식동물인지라 껍질까지 통째로 먹는다고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바나나의 잎과 줄기까지 먹는다고 하네요. 또 다른 오해 하나 더. 바닥에 엎어진 바나나 껍질을 밟고 미끄러지는 장면이 영화나 게임 등 여러 곳에서 클리셰처럼 사용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일어나기 매우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호기심 해결 프로그램에서도 거짓으로 판별된 내용이라고 해요. 바닥을 아예 바나나로 코팅하는 정도라면 미끄러질 수 있겠지만 한두 개 정도로는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바나나의 껍질 크기가 작기 때문이라고 해요. 껍질 자체는 충분히 미끄럽기 때문에 껍질의 크기만 크다면 고질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연구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바나나 껍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바나나 껍질이 미끄러운 이유는 안쪽에 하얗고 부드러운 부분 때문인데요. 노란색인 바깥 껍질은 오히려 뻣뻣하고 마찰력이 높아서 밟은 신발을 꽉 잡아주고 그와 동시에 안쪽에 부드러운 부분이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마치 물 발라놓은 얼음처럼 자빠질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나나의 전염병과 관련된 가사인데요. 인간이 씨 없는 바나나를 먹기 위해 진행한 품종 개량 때문에 바나나의 종류는 획일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염병이 한번 퍼지면 모두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 노래는 그 사실을 언급하고 바나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 노래입니다. 헤이즈 블루의 바나나 듣고 올게요. 지금 들으시는 곡은 Yes, We Have No Bananas 라는 오래된 재즈곡입니다. 이 음악도 1920년에 유행한 바나나 전염병으로 인해 앞으로 바나나를 먹게 되지 못할 거란 두려움에서 나오게 된 곡으로 당시에 상당히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여러분은 과일을 언제 주로 드시나요? 과일은 식사 후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손님인데요. 새콤달콤한 과일들처럼 이 라디오도 수요일 점심에 디저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아윤, 기술의 윤지은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과일로 만나요.